백산 산도라지 좋은 거 아시죠? 황사, 먼지, 스트레스, 호흡기, 면역력 강화에 이게 최고랍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해발 500m에서 재배한 겁니다. 찐한 도라지 80% 사용했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 할인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김기현 대표가 어저께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역구는 사표를 안 냈죠. 불출마 선언을 안 해가지고 어정쩡한 사표다 이러고 제가 어저께 뽕평을 했는데 저녁에 뭐 어디 모임 갔다가 들어가니까 이준석을 만났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밤에 방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게 뭐지? 준석이를 만나지? 이랬는데 전화가 득달같이들 오더라고요. 그냥 뭐 흥분들 해가지고 자유우파 뭐 평론가들 그다음 교수들 뭐 애국동지들이 이럴 수 있냐 배신감 느낀다 뭐 이제 우리가 국힘당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전화 어저께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김기현 전 대표이죠. 이제 사표 냈으니까 그 타이밍도 못 잡고 사표 타이밍도 보궐선거 진 다음에 바로 했으면은 박수 받고 활동하실 텐데 이번에 사표 내는 것도 대표 사표만 떠밀려서 사표 내고 지역구는 또 울산 불출마 선언 안 하더라고요. 타이밍도 못 잡고 어정쩡하고 욕심은 한 가닥 계속 가지고 계속 비비고 놀 때는 꽉 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사직생 죽는다 해야 사는데 살라고 그냥 이거 잡으다가 이거 안 되네 요거 통화줄은 잡아야지 요거는 이러고 개기니까. 그런데 준석이는 왜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유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여기저기서 사표 내기 전에 코너에 몰렸었잖아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장제원이가 사표를 던지니까 불출마 선언하니까 완전히 코너에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뭐 준석이를 만난 거야 아니면 장제원이 사표 던지기 전에 준석이를 만난 거야. 하여튼 그러면서 둘이 이준석하고 얘기하면서 공개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준석이도 뭐 응했다. 뭐 준석이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떠드는데 누가 먼저 공개하자고 그랬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공개하자는 거에는 둘이 동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준석이 공개하니까 30분 만에 페북에다가 사표를 던졌다.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나왔네요. 어려운 결정했다. 그러나 사퇴 방식에는 비통상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쓰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은 어려운 결정보다도 뒤에 방점이 있습니다. 비통상적이다. 쉬운 말로 하면 왜 그따위로 사퇴를 했냐. 좀 깔끔하게 하지 이겁니다. 기자회견 같은 거 해서 설명 제대로 하고 하지. 그리고 왜 이준석을 만났냐 사퇴하기 전에 뭐 이런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레토릭으로 비통상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혁신의 물고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장제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김기현 대표도 사퇴했으니까 뭐 혁신의 물고가 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뜨악한 거는 이제 대통령실도 뜨악한 거죠. 근데 김기현이 대표가 아니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 혼자 욕심을 부리려다가 결국 끝까지 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당대표 될 때 저희들이 응원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준석이에 놀래가지고 준석이 같은 놈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3개월 전부터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서 당원 가입 캠페인 벌이고 그랬잖아요. 아스팔트에서. 그거 아시죠? 이봉규 TV에서도 당원 가입하자는 캠페인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원 가입했고요. 그래서 왕창 그때 몰아줬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든 겁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왜 그때 그랬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해서 이준석 같은 당대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 윤심하고 통하는 김기현 대표가 욕심 없을 것 같으니까 윤 정부의 성공만을 바랄 것 같으니까 밀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거 슬슬 욕심을 부리는 게 한도를 넘어서요. 최근에 강서 선거 진 다음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커녕 오히려 자기의 측근을 갖다가 수석 비대위에 또 꽂았잖아요. 김석기를. 그것도 TK 출신.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지가 이제 공천권 가지려고 완전히 욕심을 부리네. 책임은 안 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당심이 요동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조금씩 몰리고 이러니까 막판에 완전히 이제 사표 안 내면은 안 될 정도로 몰리니까 아니 SOS를 준석이한테 쳐? 아니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준석이 왜 만난 거야? 그걸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판단 미스가 총선을 이겨야 되는 뭔가를 자기가 공헌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이제 이준석을 끌어다가 이제 국힘당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준석 표가 조금이라도 나가는 거를 방지하는 거, 요 잔대가리를 굴린 거예요. 이준석 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미스가 난 거야. 이뇨한도 첫 방에 미스가 난 게 그거거든요. 이준석 징계 해제가 미스가 난 거예요. 2호, 3호안 다 좋았다니까. 김기현 대표도 여기서 미스가 나니까 막판에 스타일을 완전히 구긴 거예요. 이준석 끌어안아서 어떡하려고. 이제 국민의힘을 버립니다. 국힘당을 버려요, 우리가. 만약에 이준석을 끌어안으면 국힘당을 버리는 자유우파 시민들 수백만 명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당원 가입한 사람들은 수십만 명 아마 이탈할 거예요. 당원 가입한 사람들. 아니면 당원 가입 안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정치에 뭐 뉴스나 보지 직접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당원 가입까지 합니까? 안 하지. 그러나 이제 저 이재명 당은 지지할 수 없으니까 국힘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서 지지하는 가입은 안 했어도 준석이를 끌어들여? 이놈들아, 지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자유통일당으로 움직일 지금 기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뽕평에서도 왔는데 했죠, 제가. 이준석 신당 11.4% 여론조사 나오는 걸 노컷뉴스, 이거 좌파 매체 아니에요? 여기서 막 대문자만하게 띄워요. 예? 이준석 신당. 근데 요게 지난주 조사보다는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헤드라인에 이준석 신당 11.4 이렇게 띄웁니다. 허상인 걸 갖다가. 부제목에도 이준석 신당 가정성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후보 지지하느냐, 이준석 신당 때 지지율 가장 높다,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 하고 안에를 보니까 여론조사 참 이걸 밝혀야 돼요.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거 안 밝히면 또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그래서 밝히면은 12일 날 뉴스피릿이 여론조사 업체 에브리시아넬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9일 10일 날 이준석 신당이 상설된다는 가정하에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대표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렇게 물은 거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여론 선관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표본 오차 95%, 응답률 4.4%입니다. 무선 ARS 방식 퍼센트로 응답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률 4.4%.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요. 보니까 이준석 신당이 이게 화제가 아니라 이때 자유통일당이 2.9%가 나왔어요. 정의당 2.4%, 진보당 2.4%, 기타 정당 후보 1.2%. 그러면 자유통일당 후보 2.9%가 이게 상당한 의미거든요. 이걸 뉴스에서 안 다뤄. 심지어 이 뉴스를 다룬 노컷 뉴스에서조차 제목, 부제목에서 이준석 신당을 띄우고 기사 어디 구석에도 끝까지 기사를 찾아봐도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2.9%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한 돌풍인데도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뽕평에 이어서 오늘도 또 뽕평을 하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에서 대변인 또 성명이 나왔네요.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거는 상당한 고무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어요. 3.9%인데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 추세가 중요한데 이런 추세라면 자유통일당이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질 않았었어요. 넣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넣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을 넣어야 되니까. 그럼 다른 당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소정당까지 넣어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정의당을 앞질렀다. 그러면 이제 쭉쭉 올라가서 뭐 5%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석수 몇 석을 확보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꾸라지들이 지금 300마리가 그 여의도를 지금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미꾸라지가 아니라 그건 동미꾸라지고, 비겁한 미꾸라지들이 300마리가 동미꾸라지, 미꾸라지 섞여서 막 난리들 치는데 여기 메기 한 마리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자유통일당이 메기 효과가 있어요. 여긴 투사들이잖아요. 여긴 누구를 공천하든 여긴 완전히 투사들이에요. 그럼 여기 1명, 2명, 3명, 5명이 들어갈지 몇 명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 추세대로 뭐 20명이 안 들어가리란 법도 없어요. 그렇게 돌풍 일으킨 정당이 역사에 많습니다. 최근으로 따지면 안철수의 국민의당 호남에서 완전 돌풍 일으켰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리란 법 없어요. 그거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주목해봐야 된다. 자유통일당을.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선관위 여론조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이런 거 안 하면 또 법에 걸린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게 이런 걸 다 관리하고.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되는데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자, 이제는 중요한 거는요. 준석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힘당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준석이를 끌어안는 순간 실망한 자유우파 국민들 자유통일당으로 대거 이탈한다. 대거.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정광훈 목사 늘 얘기했지만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우파 200석을 항상 주장합니다. 그 200석이라는 건 국힘당과 자유통일당 합쳐서 200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자유통일당이 몇 % 가져가서 국힘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전략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으로 나간다는 거고 지역구는 대부분 양보하고 상징적인 자리는 경선에서 둘 중에 하나 올라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건 국힘당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 양쪽 다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그럼 경선을 해야지. 경선에서 국힘당이 유리하겠지. 그래도 자유통일당도 당당하게 경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돼서 표가 나눠져서 민주당이 이로운 일 시키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거는 뭐 정광훈 목사도 약속을 한 겁니다. 자유통일당을 이끌고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정선거 막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요. 부정선거만 막으면요. 200석이 될지는 모르지만 과반 이상 압승합니다.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합쳐서. 과반 이상 180석 정도 압승해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하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죽기 살기고 부정선거를 안 하면 다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합니다. 총알도 많아요. 총알. 저수지에 많아 총알. 그거 언제 쓰겠어요? 개인적으로 쓰지도 못해. 왜냐면 매의 눈이 있고 뭐 다 현찰 쓰는 거 다 들여다 보이고 카드 써도 큰일 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재명이가 오다나 뭐 그 돈으로 저수지에 있는 돈으로 못 사 입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팍팍 쓸 수 있어. 지가 쓰나 똘마니들 시켜서 부정선거 하는 팀에 왕창 갖다 주면은 제 추측이에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이 뭐가 아까워. 어차피 내 돈 안 될 저수지에 있는 돈인데 어차피 내 돈 먹으려고 처음엔 그랬는데 먹다간 큰일 나게 생겼거든. 지금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다 까발려져서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데 써야지. 나 사는데. 그게 부정선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재판 거래 이런 거 권순일 녹였듯이 그런 데 쓰는 거야. 그러면 저쪽은 부정선거를 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럼 이쪽은 막아야 돼. 그게 이번 선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이준석은 신경 쓰지도 마세요. 정책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무슨 뭐 통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문제는 부정선거를 막느냐 안 막느냐. 안 막으면 저쪽 180석 압승. 막으면 이쪽 자유통일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 압승. 어느 거 선택할래요? 모든 길은 부정선거예요. 나 이렇게 우리들은 예측하는데 왜 거기 안에서는 국힘당 안에서는 예측을 못할까? 예측을 하는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코가 껴서 얘기를 못하나? 내가 금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부정선거 하는 팀도 대갈통이 있어요. 싹 전국 지도 놓고 야 요건 살려주고 야 이쪽 경상도까지 부정선거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게 되겠냐. 여긴 살려주고 경상도에서도 시끄러운 놈 있지. 시끄러워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놈 요건 좀 살려줘. 하태경이 같은 또 있지. 요거 살려주는 게 낫겠다. 야 그 수도권에서도 저쪽 우세 지역이라고 그러지만 아슬아슬한 거 우리가 싹 가져오고 요건 살려주는 게 낫겠다. 왜냐면 얘는 분탕질 자꾸 치는 놈이니까. 자 그렇다면 요번에 부정선거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준석이 신당 살려줘야지. 무슨 얘기야. 얘가 국회에 들어가야 우리 편이지. 윤석열 물어뜯는데 아주 우리보다 설치는 놈이 돼. 준석의 신당 살려줘. 그렇다면 국힘표가 몇 장 중에 하나는 요 준석이한테로 가게 하고 몇 장 중에 하나는 민주당으로 가게 해. 그럼 국힘표는 여기서 줄어드는데 민주당으로 가고 준석이한테로 가고. 그럼 준석이 살려주고 민주당 완전히 압승하고 요 시나리오대로 가자. 세팅 딱. 준석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가이드라인 제시했잖아. 83석에서 5석인가 얘기했잖아. 막 그렇게 맞추면 돼. 국힘당 83석으로 맞추고 나머지 준석이 한 몇 석 주고 그다음 나머지 민주당 주고 준석이대로 맞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바보들아. 눈치코치가 없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추측이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국힘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취소합니다. 대거 많이 자유통일당으로 이탈할 것이다. 그리고 또 관건은 부정선거를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저쪽이 압승이냐 자유우파가 압승이냐 결정하세요. 야, 이런 간단한 게임인데. 그러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없으면 안 돼. 밝힐 땐 밝히는 용기를 좀 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경례 충성 부정선거 밝혀주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발언이라도 세게 한번 해주십시오. 충성. 이원석 총장님 부정선거 수사 지시 충성.